백신 접종 8개월이 지난 일반인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험군에서 일반인까지 부스터샷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달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부진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주춤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지지부진합니다. 모든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아 서명 열기를 고양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1년 반 만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 생활 적응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력 저하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40여일 동안 대표가 공석인 민족학교가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대표 없는 실무진 중심의 자율운영 체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에 소비까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8개월이 지난 접종자들부터 먼저 접종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이 백신을 맞은 지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ertainly, we've planned for this contingency. Once a formal announcement or briefing is done, they will certainly plan to follow the guidelines. 일반인은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보건당국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미 당국은 접종 8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한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 모든 미국인이 부스터샷을 맞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All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and those who are most at risk, health workers, need to receive their first and second doses before large proportions of the population or all of the population in some countries receive that third dose. 백악관은 비축한 백신 물량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Why should healthy young Americans be getting a third shot when so many in the world don't have a first shot yet? We can do both. We will continue to be the arsenal for vaccines around the world. 미국은 조만간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또다시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시켰습니다. 야외 행사에도 만여 명이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야외 대규모 이벤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겁니다. 보건국은 10,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제외됩니다. 이번 방침은 뮤직 페스티벌이나 마라톤, 스포츠 경기, 퍼레이드 등에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목요일 밤 11시 59분부터 적용됩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가능한 한 다시 셧다운을 하지 않는 선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지난 6월 113만 달러 수준이던 중간 가격이 109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기존 주택 판매량도 2월에 비해서는 1.6%, 1년 전보다는 2%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전달에 비해 1.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예상 외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주춤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까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지난 6월 대비 1.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 감소가 소매 판매 하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판매는 3.9% 하락했습니다. 의류 판매도 2.6% 감소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음식 등을 제외시킨 근원 소매 판매는 0.4%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매 판매 부진으로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9% 하락했고 나스닥은 0.93%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떨어져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공청회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그런데 서명운동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인 단체들이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2주가 다 돼가지만 목표치인 10,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서명은 이제 1,000명을 넘겼고 오프라인 서명도 1,000여 명 정도로 목표치의 5분의 1을 겨우 넘긴 상태입니다. 한인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구 재조정은 한인 정치력 신장뿐 아니라 노숙자 문제 해결, 그리고 치안 문제 등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세와 2세 한인들뿐 아니라 더 많은 한인단체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다들 참여를 해서 이거를 모든 그런 단체들이 이걸 참여를 해서 선거구가 하나로 뭉쳐야지. 안 그러면은 한 4군데로 찢겨져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의원 내는 것도 힘들고 저희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구 재조정 TF팀은 10,000명의 서명을 채워 가장 많은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 공청회가 열리는 28일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TF팀은 체류 신분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메일과 이름만으로 서명이 가능한 만큼 한인들 한 명 한 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민주학교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동조 전 대표가 사임한 지 공석 상태가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학교는 대표 없는 실무진 중심의 자율 운영 체제를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없는 단체 운영,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노조 설립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었던 민족학교. 1년간의 임기 동안 단체 운영을 정상화시킨 김동조 대표가 지난 6월 말 물러나면서 대표직은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민족학교 이사회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는 대신 실무진 위주의 운영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재무 그리고 운영 분야를 3명의 디렉터가 각각 담당하며 공동 운영한다는 겁니다. 또 이사회에도 디렉터들이 현안을 보고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족학교는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직원을 더 충원해 서비스 분야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명의 디렉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민권, 영주권, 그리고 각종 메디켈 신청 등 각종 서비스들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요. 계속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로는 처음으로 직원 노조를 도입한 민족학교. 최초로 시행하는 실무진 위주의 비영리 단체 운영에도 한인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면 수업이 일제히 재개된 LA 통합교육구 내 학교들. 일부 학생들은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 공백에 따른 학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김모군. 온라인 수업이 익숙한 김군은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불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대면 수업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울었어요, 얘가.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많이. 일부 학생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새로운 수업 환경 때문에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불안함은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이 사랑하고 학교 끝나면 꼭 올 것이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격려를 아침에 좀 해주면 학생들이 안심이 돼서. 정신과 전문 의사들은 학생이 불안증을 보이면 왜 불안을 느끼는지 대화를 통해 분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가 대면 수업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면 학생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증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고 그랬다면은 왜 울었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지 그런 걸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요. 전문가들은 학생이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면 즉시 전문가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동통신사인 T모빌이 1억 명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모빌은 일부 정보에 대한 해킹을 확인한 뒤에 수사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소셜번호와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휴대폰 단말기 고유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이 대부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요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은 없을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거듭 강조한 말입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는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셜리번 보좌관이 또다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결정의 파장이 다른 동맹국에도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유럽을 특정해 전통적인 우방국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은 없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where we have sustained troop presences for a very long time, not in the middle of a civil war. 타이완으로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타이완은 아프간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He knows it'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 American people. And he's not going to ask mothers and fathers to send their children to fight a war the Afghans won't fight for themselves. 아프간 시민들을 뒤로하고 황급히 퇴각하는 미군의 모습을 미국 사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철수 작전을 무능하게 전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 아프간과 인접했습니다. 같은 이슬람교 수니파라고 합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사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무력함을 부각하며 미국을 종이 호랑이에 빗댔습니다. 베트남, 아프간에 이어 미국이 타이완마저 저버릴 수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위상 추락과 접경국인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반기는 듯합니다. 향후 아프간 재건 사업에도 참여해 이익을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을 지원해 중국 내 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를 비판한 것도 美军应以负责任的方式撤离，确保阿富汗局势平稳过渡。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미국에 공조를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1979년 아프간을 침공했다 10년 만에 별 소득 없이 철수하면서
당시 소련 붕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이슬람 급진 세력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자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체첸 등의 분리 독립을 지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oscow is afraid that radicalized situation in Central Asia and bring to Islamization of the society. 당장 타이완에선 아프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탈레반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국제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시석입니다. 네, 탈레반 대변인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변화를 강조하면서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대 이현정 기자입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수도 카불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We are assuring the safety of all those who have work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forces. Women will be afforded all their rights. 여성의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거라고 말했는데 의복 규율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앞서 대대적 사면령도 발표했으며 이전 정부나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과거와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려는 듯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해 여성 앵커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뒤 여성이 등장하는 외벽 광고 사진을 페인트로 지우는 사진이 올라오는 등 주민들은 여전히 탈레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때 마비됐다 운영이 재개된 카불 국제공항에선 미국이 탈레반 지도부와 소통하며 미국인과 아프간인들의 탈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정부 2인자였던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합법적 대통령 대행이라면서 탈레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버렸습니다.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현금으로 가득 찬 차량 4대와 함께 주변 국가로 도피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탈레반의 수도 카불 입성 직전 국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는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카메라 뒤편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빼면 여느 해외 순방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검은색 대형 가방 2개를 든 수행원도 포착됐습니다. 탈레반을 피해 국민들이 미 군용기에 매달려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상황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러시아 매체는 가니 대통령이 돈으로 가득 찬 차량 4대와 함께 탈출했다면서 돈을 모두 싣지 못해 일부는 활주로에 두고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가니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출국 이후 SNS를 통해 대규모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지만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eople expected that he bye-bye with the people and immediately ran away. We don't know where is he. 가니 대통령은 앞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며 아프간 개혁에 앞장섰지만 위기의 순간 국민을 등진 무책임한 지도자로 남게 됐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해외의 아프간인들은 국제사회의 간절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탈레반은 1500년 된 거대 석불을 폭파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잿더미로 만든 건 우상 숭배라는 이유였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의 폐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탈레반은 국가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시켰고 국민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주한 아프가니는 철저하게 신상을 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분이 알려지면 고국에 있는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60대 부모는 평생 가장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If come outside home, many chance to die. Too much dangerous. No have government any place in Afghanistan. No have army, no have police. 공포에 떨며 다들 문을 잠근 채 두문 불출하고 있는데 연락이 끊긴 남동생의 생사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He called me yesterday. He said, please help me to come outside. Today, I don't have any answer. 정부와 관련된 일을 했던 아프간인 유학생은 탈레반 체제 아래선
귀국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To enhance my knowledge, to go back to my country. 이전 정부와 연관된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Everyone is now in danger, especially people who work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or the organization supporting the US or the European Union. 실제로 20년 전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핍박받은 건 수도 카불의 지식인과 여성들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서구 문물에 오염된 불순문자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주한 아프간인들은 탈레반 치하 아프간인의 고통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길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그동안 중단돼 왔던 인천 하와이 간 대한항공 노선이 오는 11월부터는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 3회 일정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올반시가 오늘 27일 오전 9시부터 렌초 시니어센터에서 무료 시니어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야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50세 이상 주민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설명회와 최신 의료 장비 전시회, 댄스와 태극권 요가 시범 등도 마련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한인사 인종학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최하영 교육영사는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에서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승인한 고교 커리큘럼의 7개 주제의 한인사를 한인사 저자들과 그레이스조 칼스테인 플러튼 교수 연구진 등이 참여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백신 의무화 대상을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 오락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부터 실내 식당과 헬스장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확대해 오늘부터는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동물원 등 문화 오락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보호자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반티 프로즌 푸드사가 수입한 냉동새우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인도에 본사를 둔 아반티 프로즌 푸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한 냉동새우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대한항공 인천 하와이 노선 운항이 11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11월부터 수금 일요일 주 3회 일정으로 인천에서 하와이 노선 정기평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에는 주 5일로 운항 횟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확대하자, 축소하자. 한국인의 3분의 2 정도가 유지하거나 확대하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축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했던 한미연합훈련은 일정과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시작 전인 지난 13일과 14일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지 코로나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훈련 규모를 줄여야 할지 물었습니다. 유지 또는 확대 64.3, 축소 29.8%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중도층에선 3분의 2 이상이 유지 또는 확대로 응답했고 진보층에선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2,000명 안팎의 코로나 4차 대유행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여부를 물었더니 현재보다 강화 45.1, 현재 수준 유지 51%로 조사됐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학생들의 현 수준 유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또 수업권을 제한받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선 긍정평가 73.7, 부정평가 21%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네,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도쿄관광공사 사장에 맞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익 씨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정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황교익 씨가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을 두둔하고 대학 동문과 같은 개인적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쿄 관광공사 사장에 어울린다고 비꼬았습니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그러자 황 씨는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라며 존칭이나 호칭을 생략한 채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격앙된 어투로 말했습니다. 일베들이 만든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런 일은 짐승이나 하는 일이라고 해요. 나는 이낙연과 이낙연 캠프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농산물의 산지 표시제 확대에 노력했고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운영위원장직을 맡는 등 자신의 전문성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네 번째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온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황 씨 사례 외에도 보훈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지사는 능력 위주로 발탁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선 주자 토론회 대신에 정견 발표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11시 10분쯤 SNS에 공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토론회를 둘러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이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둘러싼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란 취지란 게 이 대표 주장입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 오전 9시 이 대표 주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해석을 안 붙이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는 어제 당초 경선 준비위가 오늘로 잡았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오는 25일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신경전을 벌여온 윤석열 캠프는 경선 버스가 본격 출발하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습니다. 경선 버스의 출발은 오는 26일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으로 가닥지어졌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낸 언론중재법 2차 수정안에는 고위공직자 등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안 주고 언론사의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서 보장했던 건데 한편 그렇게 거꾸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조항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로 변경하는 등 크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반대하는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법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재수정안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선행보도를 인용보도했다고 해서 이거를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이거는 후속 보도를 사전적으로 막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10개의 팩트가 들어가 있는 2분짜리 리포트라고 하면 그게 한 줄이 틀렸어요. 그걸 정정 보도해요. 근데 그러면 그걸 2분짜리 리포트였으니까 절반이면 1분 동안 하라는 건데 어떻게 1분 동안 한 줄을 정정할 것인지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건데. 언론중재법은 결국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함께
이번 주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캠페인, 누구나 인정하는 당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장서고 있는 한인 단체들 간의 생각도 조금씩은 다른 모양입니다. 캠페인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입장 차이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부터 먼저 단일화해야 선거구 단일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